네, 질문 노트 1질문. 이 질문 노트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모호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정리하고 대충 행동하면 모호한 곳에 적당히 대충 가 있게 돼요. 슬픔을 아는 이유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1일 1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좀 묶어서 소통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탐색편의 3, 4, 5, 6번 질문을 이제 묶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노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코치로서 최적화된 맞춤형 질문을 잘 만들어서 드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을 선물로 받다 보니 내 마음에 있는 속 깊은 진심들을 꺼내서 막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본다라는 그런 행위들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뽑게 되더라고요. 성장과 성공과 성숙이라는 단어였어요. 어찌어찌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구에 태어났고 삶에 뛰어들어 있다 보니 결론은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성공해내고 싶어 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인격적으로 성품을 잘 갈고 닦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로 제가 이제 성장이란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성장이라는 단어를 일단 뭐 사전적 용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또 하나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 용어로 봤을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의 어떤 외형, 어떤 크기,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삶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성장이라고 다시 조금 관점을 확대해 보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좀 더 커졌다면 아까 점점 커짐이라고 했을 때 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뭔가 큰 것 같아. 컸다라는 걸 좀 다르게도 표현해 볼게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봤을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성장했어 라는 관점을 느낄 때는 어떻게 또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냐면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뭔가 알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어제 나는 그 부분을 잘 몰랐어. 근데 뭐 공부를 했든 배우든 아니면 삶을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제는 난 몰랐는데 오늘 이걸 알게 됐어. 오늘 나한테 이런 깨달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고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난 성장했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성장은 의무인가요? 학교에서 성장하라고 해서 주변에서 다 성장해야 할 것 같으니까 성장하려고 하시나요? 그건 아마 제가 이전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던 건데 제가 다양한 인문학, 인간학, 뭐 심리학 이런 것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배 학자들의 이론들을 총망라 해보니 결론이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성장 욕구가 뼈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랑 다르게 인간만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장 욕구가 본성이고 천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보편적 인간의 경향성인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꾸 성장하고 싶어 해. 더 큰 나로 나아가려는 그 습성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본성이라서 성장을 왜 해야 합니까? 그냥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 안 하고 싶은데요? 힘들어요.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봅시다. 여러 이유로 지금 그 부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됐었고 어떤 것들이 너무 힘들고 무언가에 오염되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천성, 본성인 내 성장 욕구가 지금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생존이 우리가
생각보다 수명이 길단 말이에요. 인간이 요즘은 더 길어져서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장기간 생존하는 데 있어서 성장이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성이자 천성이 난 성장하고 싶어 라는 욕망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그 부분이 약간 풀이 죽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생존에 떠밀리면서 성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생존이 불가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배움과 알에 대한 확장, 깨달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아지지 않으면 우린 때에 따라서 생존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런데 제가 코치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지점이 뭡니까? 그 성장 방법, 성장 시점, 성장 속도, 성장 방향 이런 것들은 획일화될 수 있다 없다. 획일화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성장 욕구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복제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개성, 고유성,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지향하려는 욕망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지향하는 욕망을 향해 가는 길과 방법과 색깔은 다 다르다. 속도도 달라요. 그 코칭 철학에 대해서 제가 사이사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티칭과 다르게 코칭은 무엇이다? 이런 독자성과 고유성을 다 다르게 갖고 있는 이 개별적 존재들이 자신만의 해답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느껴서 찾아내서 내 삶을 설계하고 직접 행동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라고 말씀드렸고 그 코칭 철학은 그래서 뭐다? 스스로 생각하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이제 계속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질문 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장하고 싶어 라는 건 대다수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겪는 욕망인데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획일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남들은 저 시점에 저렇게 성장하고 있고 남들은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 나는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느리지? 나는 못났나 봐.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게 뭐다? 가스라이팅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성장 방식을 옳다, 그르다, 틀렸다,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내 안으로 빠져들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설계하고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서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 내 목표는 그래서 10년 목표는 이거야. 이런 것들은 남들 것을 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그들의 방식이지 내 방식은 다시 찾아야 된다. 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난 요즘 그냥 마냥 쉬고 싶어요. 뭔가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충전해야 될 것 같고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다면 그 마음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돼요. 너무 벅차고 너무 휴식이 필요한데 남들이 멈추지 않고 막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서 나도 내 쉼을 거부하고 내가 충전해야 될 것들을 돌보지 않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막 가야 돼 라면서 쫓겨가면 그조차 가스라이팅이고 결국은 성장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막 목발을 짚고 있고 막 부상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당장 올림픽 경기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 자꾸 비교하면 씁쓸하고 비교하면 나만 늦는 것 같고 이렇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온전합니다. 비교하지만 않으면 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오히려 충실하게 잘 파악하고 체크하셔서 가시면 100년의 긴 인생을 차근차근히 내 방식대로 성장하셔서 결국 성공도 해보시고 성취도 해보시고 성숙해 나아가실 텐데 쫓기시게 되는 건 결코 전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쉬어야 될 시점이라면 이 성장이 그렇게 의미 있고 본능이고 뭐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것도 잠시 멈추셔도 돼요. 이 질문 노트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성장의 개념을 깊이 있게 잘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싶으시다면 이 책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서 몇 구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읽어봐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성장이라는 관점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나한테 최적화된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 저자 존 맥스웰도 얼마만큼 강조하는가 그 부분만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성장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회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는 경로를 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애니어그램을 빌려서 이 성장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 알려드린 거 전 강의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존 맥스웰이 한 이 얘기를 제가 또 좀 더 재밌게 풀어서 막 설명드렸거든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일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곧 자신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거기에 맞춰 성장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계속 자신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자신의 좌표를 계속 그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기법을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자신에게 맞게 손을 봐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토대로 강점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에게 맞게 다시 응용하고 적용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든 유명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듣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끝내지 않고 내 책상으로 와서 내 펜을 들고 내 달력을 보고 내 방식으로 뭘 적어봐야 돼요. 계속 잘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뭐다? 질문 노트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신에 맞게 손을 봐야 되니까. 성장의 관점을 나에게 맞춰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 잘 계획을 짜보세요 라는 구절 중심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중에 성숙의 단어가 뒤에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장이란 그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성장은 인간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 자신이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 성숙이란 단어까지 아까 성장, 성공, 성숙이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성숙이란 단어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에 젖어서 긍정의 마인드로 성장을 하겠어. 나 다 쉰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나에게 적용하고 공부하고 연마하겠어. 어제와 다른 나를 오늘 만들어내겠어. 한다고 그래서 매일 웃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역량을 키우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의 진실함도 지켜야 되고 인내심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있고 싶은 곳, 편안한 곳, 그런 달콤함에만 젖어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기꺼이 선택해서 그 안에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좀 견뎌보는 그것들. 그래야만 영혼의 성숙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내자이자 코치로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이유는 저도 때에 따라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고 끌어줬으면 좋겠고 어깨 도닥여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럴 요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장하려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우연한 성장에서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만약 아까 지금 휴식이 필요하고 충전을 해야 될 시점이라면 제가 일단 이 동영상 보시는 거 잠깐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 지금 아무래도 막 뭔가 안에서 성장 욕구, 내 본성이 지금 아주 충만한 시기야. 그러면 성장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하셔야 될 시점이라면 지금 저와 질문 노트를 하시는 것이 매우 적합한 시기라는 거죠. 성장을 한번 추구해보는 거예요. 저랑 작정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무너지려고 할 때 제가 좀 거드려드리면 훨씬 좋잖아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제가 오늘의 1일 1질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막 자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장도 한번 제시해드려 볼게요.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 볼 것인가. 어제보다 나아진, 어제보다 더 커진 나.
이걸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 볼 것인가. 지금 의욕이 있으시다면 모호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정리하고 대충 행동하면 모호한 곳에 적당히 대충 가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로 잰 듯이 시력 좋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정확하게 파헤친다면, 명확하게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파헤쳐 본다면, 적당히 정리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더 꼼꼼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면, 대충 행동하지 않고 우리 관역의 가운데에 정조준하기 위해서 최대한 더 집중해서 행동해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만이 내가 꿈꾸는 그곳에 정확하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저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모호하게 적당히 생각하면 그냥 모호하게 적당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성장 욕구가 올라오셨다면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집요하게 파헤쳐보자는 거예요. 더 좋은 안경 쓰고 보고 보청기 끼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측량도 정확하게 해보고 한 줄 쓸 거 10줄로 늘어져도 써보고 좋다 싫다 대충 표현할 거 좋은 게 왜 좋은지 단어 어휘력을 늘리다 보면요 한없이 어휘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형용사만 한번 다 뽑아본다면 오늘 좋은 게 설레어서 좋은지 풍요로워서 좋은지 쾌적해서 좋은지 싫은 게 오늘 되게 우울한 감정으로 싫은 건지 화가 나는 감정으로 싫은 건지 짜증이 나는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후회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조목조목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쳐보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안 하게 될까요? 대충 모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일단 뇌의 피로도 때문에 그래요. 뇌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무리해서 파헤치셔도 안 되고 하루하루 내 뇌 용량에 맞게 한번 집요하게 집중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뜻밖의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막 몰아서 막 의욕을 쓰고 작심삼일 용두삼이 막 말씀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몰아서 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집중해보고 어디까지 끝장내볼 것인가,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빨리 해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앞서서도 계속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응용해서 사용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이유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틀일 수도 있어요. 안전하고 싶고 조금 더 안심하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 하나의 틀이 필요한데 성장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을 깨는 힘겨움이 안주의 달콤함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모호하게 적당하게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 테니까 오늘 저한테 이런 자극받은 영감을 얻은 그 기운으로 오늘 하루 또 한번 집요하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실문 노트로 넘어가서 탐색편의 3번부터 6번이 내 감정, 기분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3번이 나는 언제 기분이 편안한가. 4번이 나는 언제 신이 나나. 5번이 나는 언제 슬픈가. 6번이 나는 언제 화가 나나 해서 앞에 3, 4번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체크하는 거고요. 5번, 6번이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를 체크하는 건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뭐 대충 알아요 저는. 저 빵 먹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누구누구만 안 만나면 돼요. 나 걔만 만나면 화가 나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아시는 것도 대단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안주하고 싶고 이래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로봇처럼 우리가 막 서로 획일화돼서 많은 부분을 단절하고 차단하고 괜찮은 사람인 마냥 일상을 그냥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복제된 듯 살아갈 때는 그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다 차단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만 막 추구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나를 갖다 놓게 되면 언제 편안하고 언제 신이 나고 언제 슬픈지 언제 화가 나는지 정말 한동안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걸 단절하거나 모든 걸 잘라낼 정도로 더 위급하고 다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결코 뭐가 옳고
뭐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코치야말로 정말 그분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전 존중하는데,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저와 만나진 이 시점에 한번 지금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구구절절 적나라하게 막 적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말한 대로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날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과 배움에 대한 쾌감을 느끼려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가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제가 요약한 부분은 뭐냐면, 슬픔을 아는 이유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슬픈지,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내가 이때 굉장히 슬펐구나라는 걸 알아야만 이 슬픔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운전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슬픔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슬픔을 안 이상 난 슬픔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삶을 통해 이럴 때 기쁘고 이럴 때 슬프다는 걸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기쁨의 상황에 나를 더 자주 배치하고 더 자주 갖다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기분이 편안하다라는 거, 신이 난다라는 걸 기쁘다라는 단어 안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제가 나눠서 질문으로 드려본 거예요.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한 50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코칭을 할 때 언제 기분이 편안하세요? 일상에서 언제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정말 한 3분 동안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그러고 보니까 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각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자각을 했다라는 그 포인트가 이 코칭 질문 노트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이제부터 언제 편안한지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불편했다면, 편안하지 않았다면 저 어떻게 삶을 산 거죠? 이런 것들. 신이 나나요? 기쁨도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아이 같은 신바람, 신남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는 거예요. 신난다라는 건 어떤 아드레날린이 막 도파민이 좀 더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항상 신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데시벨, 어떤 상황일 때 데시벨이 확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웃음이 막 박장대소가 나고 막 심장이 뛰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나도 모르게 어찌할 바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들썩거림이 언제 나오지? 그 정도까지 한번 또 집요하게 나에 대해서 자기 탐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 탐구를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언제 슬픈가요? 에이, 슬픈 감정은 참 쓸모없어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죠? 슬픈 감정이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슬픈 감정을 내가 덜 만나려면 언제 슬픈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슬픈 감정이 쓸모없어서 저는 평소에 슬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슬픔을 피해만 다니지 슬픈 상황에는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슬픈지 세심하게, 아까 정밀하게, 정확하게 적어보지 않으시면 좀 슬픈 감정 쓸모없기 때문에 절대 슬프려고 하지 않는 건 슬픈 상황에 내가 가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거는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무감각한 것과 내가 아프고 슬퍼서 이 감정이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슬픈 상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뎌지지 마세요. 슬픈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안 느끼려고 하시면 계속 그 상황에 있으실 거예요. 단지 잘라내는 것 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겹지만 우리는 부정적 감정도
명확하게 파악해서 명확하게 묘사해봐야 돼요. 온도를 정확하게 35도쯤 슬퍼, 70도쯤 슬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조차도 그래요. 아우 화가 나면 인격의 문제죠.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허허허허. 이것도 때에 따라서 좋을 수 있어요. 잘 소화되신 분이라면, 자기 탐구와 자기 탐색이 충분히 일어나신 분이라면 좋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아까 회피, 계속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화를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거라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기쁨으로 향해 나가야 되니까. 화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화나는지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일단 다 적어보셔야 돼요. 쟤 때문에 화나고 이런 상황이 화나고 이것만 봐도 짜증나고 저것만 봐도 짜증나고 일단 다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적을 게 많다면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지? 라고 파악하셔야죠. 나 왜 이렇게 화나는 게 많았지? 근데 왜 계속 웃고 있었지? 왜 화 안 나는 척 했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파악이 구구절절 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뭐 나의 인생의 승패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덜컥거리는 감정, 부정적 감정의 그 어두운 감정 자체가 맛이 없잖아요. 싫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제가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과 손을 딱 잡고 좀 안전하게 계속 좀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는 거, 집요하게 집중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도 생각보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대충 적어보시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모호하게 하시면 모호한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늘 마음이 어떠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오늘 많이 자극해드렸으니까요. 또 다른 에너지로 또 다른 호기심으로 때에 따라서는 씁쓸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비다 코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